안녕하십니까. 온로드 존 파워라이더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모델은 좀 특이하게 생긴 모델이죠. BMW의 R1150R 락스터입니다. R1150R 락스터는 2002년 9월 독일 뮌헨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고요. 그 전에 나왔던 R1150R 스탠다드 버전 네이키드 모델을 베이스로 이렇게 조금 특이한 스타일링의 스페셜 버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130cc의 1250이라 불리고 있는 엔진이죠. 이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2003년부터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윈 스파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큼지막한 공랭 1130cc의 공랭 엔진과 다른 부분이 없어요. 텔레레버 암이라든지 싱글 사이드 스윙암이 탑재된 패러레버 타입의 리어 스윙암 등이 보이고요. 거대한 연료 탱크는 20.5리터의 용량을 자랑합니다. 시트고는 기본적으로 835mm로 스탠다드 버전에 비해서 많이 높고 옵션으로 40mm가 낮은 795mm의 시트도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링은 어차피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각자들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한번 포지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35mm의 시트고는 일단 키 180인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발이 다 낀다예요. 하지만 스텝 포지션이 약간 어중간해서 종아리를 조금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발을 많이 벌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키가 작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발착지성이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스텝 포지션 전체적으로 스탠다드 버전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스텝 포지션을 보여주고 이 대형 연료 탱크가 니그립이 절묘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탱크의 굴곡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상당히 강요받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드는 게 사실이에요. 핸들 포지션은 넓고 낮은 느낌. 중립을 넣고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으로 거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브레이크 잡으려고 왼손으로 걸은 거예요. 이 모델은 지금 1150 모델까지는 인젝션 타입이긴 하지만 초크레버가 별도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예열이 적당히 된 상태로 지금 촬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스네칭을 한번 해볼게요. 영상으로 지금 바이크가 출렁거리는 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박스 엔진 특유의 고동감, 좌우로 바이크가 출렁거리는 게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요 R1150R 락스터와 함께 달려보도록 할 때고요.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총 한 달에 걸쳐서 제가 이 차량을 시승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영상은 이제 한 달간의 시승 소감을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류 중에 비주류인 BMW의 R1150R 락스터와 함께 바람 많이 부는 거 보이시죠? 바람도 많이 부는 겨울바람이 막 부는 겨울 라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에 지금 기온이 영하 2도였어요. 참고로 추워요. 너무 추워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갖고 바람이 그대로 닿아갖고 춥습니다. 열선 그립 하나에만 의존해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1150R 락스터는 뭐 아까도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1150R이라는 모델을 베이스로 스페셜 버전으로 만든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스페셜 버전 혹은 스포츠 버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특이한 짝눈을 가지고 있죠. 이 짝눈은 뭐 이미 2키 1150GS에서 봐왔던 바로 그 라이트입니다. 그 라이트를 탑재해서 특이한 스타일링의 락스터의 외관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에 1150R의 스탠다드한 포지션과 달리 핸들을 상당히 넓고 낮은 녀석으로 끼워놨고요. 시트는 시트고를 835mm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키드 모델인데 실제로는 상체가 상당히 숙여지는 그런 스타일,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런 네이키드 스타일이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하이퍼 네이키드들 중에 이런 포지션을 보여주는 바이크들이 많은데 실제로 락스터가 나오던 이 시절에는 이런 스타일의 네이키드 모델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스탠다드한 포지션을 보여주는 네이키드 모델이든지 아니면 아예 뭐 세퍼레이트 핸들을 장착해서 핸들이 여기쯤에 있는 요런 애들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최근에 최신 하이퍼 네이키드 모델들이 이 락스터와 비슷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높은 시트고와 넓고 낮은, 그러면서도 업라이트 핸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락스터가 조금은 시대를 앞서 나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탠다드한 네이키드인 1150R에 비해서는 장거리 주행이나 이럴 때 솔직히 조금 더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뭐 이를 슈퍼스포츠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이키드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조금은 불편한 감이 있긴 있어요. 엔진 특성은 뭐 말이 필요 없죠. R259 엔진, 오일헤드 엔진. 오일헤드 엔진은 기존의 공랭 박스 엔진이 정말 100% 공랭만으로 냉각을 했다면, 오일헤드 엔진은 오일 쿨러를 더하고 엔진 오일을 냉각시켜서 냉각 효율을 높였죠. 그게 최초로 적용된 모델이 1993년 출시된 R1100RS인데요 그 이후로 배기량이 올라가면서 1150 모델이 나왔습니다. 1150 모델은 실배기량은 1130cc 정도 되고요, 보어가 101mm, 스트로크가 70.5mm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150R이나 1150R 락스터에 적용된 엔진은 압축비가 10.3이고요 그리고 최고 출력을 85마력을 6750rpm에서 발휘해요. 최대 토크는 딱 10kg가 나오는데 10kg가 5250rpm에서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달릴 때 지금 와인딩 구간에 들어왔는데, 뭐 겨울이라서 시계 달리진 못하지만 아무튼 스로틀을 열면은 이 구형 박스, 공랭 박스 엔진의 특유의 고동감과 함께 가속이 이렇게 됩니다. 예, 두두두두 하는 소리 들리죠? 이게 신형 뭐 순행 엔진이나 아니면은 공랭 DOHC 모델에서는 사실 이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어우, 차선을 그냥 가로질러 가시네. 예. 아무튼 뭐 엔진 필링 자체에 대해서는 뭐 필링, 감성적인 부분만을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1150이나 1100 엔진의 감성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뭐 1200을 소유하고 있긴 한데 제 주위 분들이 항상 그래요. 저는 1100이나 1150 느낌이 제일 좋다고. 1200은 뭐랄까요, 박서 엔진의 특유의 끈적함보다는 고성능을 위해서 RPM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서 출력은 높였는데, 이 공랭 엔진 특유의 이 필링이, 끈적함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1100의 경우에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좋죠. 대신에 둔탁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1100은 출력도 낮고, 그 중간 모델이 바로 1150이에요 1100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데 1200처럼 완전히 새로운 그런 필링은 아니거든요. 1100의 느낌을 계승하면서 성능을 높인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1150 시리즈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락스터도 뭐 그런 필링을 당연히 모두 갖추고 있죠. 1150 엔진을 탑재했으니까. 하지만 조금 저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출력이, 최고 출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5마력이거든요 85마력이라는 출력은 단순히 스펙상의 수치만을 가지고 본다면 뭐 미들급 네이키드 스포츠 바이크들, 걔네들과 경쟁을 하게 되겠죠. 토크는 물론 10kg,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10kg라는 두터운 토크를 내주지만 최고 출력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에요. 왜 최고 출력이 아쉬움이 남냐, 85마력이 아쉽냐, 이건 저는 아니에요. 85마력 뭐 경우에 따라서 못 써먹을 경우도 많은 필요 충분하게 빠른 출력이거든요, 요런 스타일의 바이크에서는. 근데 왜 아쉽냐면 R1150R 스탠다드 모델이 85마력이에요 얘는 스포츠 버전이잖아요. 근데 똑같단 말이죠. 사실 R1150R 엔진 중에 가장 스포티한 엔진은 R1150RT에 적용이 됩니다. RT는 1150RT는 95마력을 발휘하거든요 7250rpm에서. 이왕이면은 1150R의 스포츠 버전인 락스터인데 95마력을 내는 RT의 엔진을 탑재해 주었다면은 조금 더 차별화가 되고 좋았을 텐데, 왜 굳이 1150R과 같은 85마력의 엔진을 넣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얘를 지금 이렇게, 얘가 지금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외로 생각보다는 노면을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이 펠레레버가 적용된 박스 엔진 치고는 스티어링이 조금 예민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생각보다 다른 박스 모델들보다는 노면을 조금 타네요. 압도적인 안정감을 주는 뭐 GS나
RT에 비하자면은 조금은 예민한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어우 추워. 예, 지금 창녕 함안보를 건너고 있고요. 여기 진짜 말도 안 되는 과속 방지 트럭들이 연속으로 있는데, 얘를 넘어오면서 한번 서스펜션 작동 느낌을 볼까요? 어우 허리가 생각보다 하다한 편이거든요 얘가. 예, 의외로 상당히 하다합니다. 어우 소리가 절로 나오네. 자, 저기도 과속방지 턱이 하나 있는데 조금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통과해 볼게요. 리어 서스펜션도 뭐 수동으로 프리로드 조정이 가능하긴 한데, 예, 일단 기본 세팅은 스탠다드한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하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뭐 프리로드 세팅이 출고 상태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근데 전후 서스펜션이 생각보다는 하드한 편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시골길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여기는 그나마 좀 노면이 괜찮네요. 아무튼 노면이 좋지 않은 길을 달릴 때는 다소 승차감이, 스티어링도 예민하고 승차감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역시 굳이 비교하자면 스탠다드 버전인 R1150R과 비교하자면 확실히 더 스포티한 세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1150R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지, 여타 스포츠 모델들은 다들 이 정도 세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150R을 베이스로 스포츠함을 잘 세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스티어링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노면에 안 좋으면 안 되지만, 저 생각보다 빠른 스티어링 반응 때문에 이 덩치를 감안했을 때 코너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꽤 빠른 반응을 보여줘요. 린 했을 때 보시죠. 린 했을 때 돌이 떨어져 있냐. 예, 린 했을 때 상당히 프론트가 빨리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어에 비해서 프론트가 상당히 먼저 반응해주는 느낌이라 가지고 경쾌하고 상당히 재밌어요. 그렇지만 얘는 실제로는 무게가 꽤 있는 바이크란 말이죠. 1150cc. 그렇기 때문에 이 대배기량 바이크의 안정감, 그런 것을 적당히 주면서도 1150R에 비해서는, 1150R 스탠다드 버전에 비해서는 약간의 안정성은 희생했지만, 거기에 그만큼의 딱 안정성을 덜어낼 만큼의 스포티함을 딱 더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1150R과 1150R 락스터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냐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즐거운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큰 길로 한번 나가 볼까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큰 길로 진입 중에 있고요. 사실 락스터가 네이키드 모델에 엄청난 고속주행 이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기량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속도를 크루징함에 있어서는 꽤 편할 거란 말이죠. 일단 바람이 좀 부는 관계로 다리 위에서 천천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워서 바람 맞는 게 너무 싫어요. 지금 너무 추워갖고 100km 이 정도 가면은 한 80km 이상의 속도로 올라가면 이제 주행풍이 적당히 받쳐줘서 편하기 시작하거든요. 한 100km 이 정도 되면은 크루징하기 편하고, 그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죠.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은 자세가 오히려 편해집니다. 대신 어깨가 불편해지죠. 네이키드 바이크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실선이라서 제가 차선 변경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선 나왔습니다. 두터운 토크와 함께 순식간에 추월 가속에 성공했습니다. 자, 락스터 동력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잘 달려줍니다. 역시 85마력이라고는 하지만 85마력이 부족한 출력은 아니잖아요.
필요 충분하게 잘 달려줍니다. 최고 속도는 계기판상 210km 정도, 210km 조금 넘는 정도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뭐 실측 속도는 한 200k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네이키드 모델이라서 사실 그런 최고 속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달릴 때 편안한 속도는 한 120km, 그 정도가 편한 것 같고요.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주행풍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다고 이런 네이키드 모델로 계속 상체를 탱크에 붙여서 이렇게 달리기도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주행풍과의 싸움입니다. 예, 뭐 이 정도 속도로 뭐 한 100에서 14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크루징 하라 그러면은 뭐 장거리를 달리는데도 상당히 잘 달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포지션이 좀 큰 바이크이기 때문에 키가 작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예, 전경 자세가 돼버릴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키가 180cm이고요 제가 탔을 때 이 포지션은 상체가 뭐 조금 숙여지긴 하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 요런 정도고요. 대신 재킷은 조금 뭐 주행풍을 덜 타는 재킷을 입는 게 장거리 주행 때 좋겠죠.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요 러프앤로드의 요 토링 재킷은 지금 뒤에 모자까지 달려가지고 주행풍을 많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크루징을 하다 보면은 승차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차감이 그렇게 뭐 노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승차감이 좋다고 할 수는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노면이 좋은 국도를 이렇게 일정 속도로 크루징 할 때는 적당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에 비해서는 노면이 좋아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는 너무 소프트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감으로 와닿을 수도 있을 테니까, 예, 그런 면을 적당히 고려해서 BMW에서 락스터를 이렇게 세팅한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전체적으로 편하려면은 역시 스탠다드 모델인 1150R, 그리고 노면이 좋지 않을 때 조금 튀는 맛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라이딩을 원한다면은 역시 락스터, 이렇게 같은 계열의 바이크이지만 둘을 세팅을 꽤나 차이나게 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 이대로라면 뭐 지금 계속 달려도 될 것 같아. 이 속도로 달리라 그러면 편해요. 지금 이 속도 지금 110 이 정도 편해요. 주행풍이 적당히 상체를 받쳐주고 있고, 예, 2차로로 예, 지정차로 준수해가면서 달리다가, 예, 지금 5단 기어에서도 뭐 예, 1차로로 잠시 추월하러 나올 때 예, 스로틀 오픈만으로 이렇게 추월 부드럽게 할 수 있고요. 야, 나머지 다 추월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앞에 대형 트럭이 있어서 추월하고 다시 지정차로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월할 때도 뭐 80km, 90km 정도로 달리고 있다가 추월할 때도 급가속이 아닌 이상은 5단 기어면 충분합니다. 토크가 플랫하게 계속 나와주거든요, 3000 이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RPM을 살려야 되는 요런 상황은 없어요. 비슷한 출력을 가진 뭐 미들급 스포츠 바이크다 그러면은 훨씬 높은 RPM을 사용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 미리 추월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얘는 뭐 5단으로 이렇게 달리다가도 스로틀만 열면 추월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또 앞에 트럭을 잠시 추월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다시 추월해볼까요? 5단 그대로 해서 스로틀만 열었습니다. 예, 스로틀도 뭐 풀스로틀 한 것도 아니고 가볍게 열어주면 이렇게 추월이 끝납니다. 이 부분은 같은 출력을 가진 바이크라도 역시 배기량이 크고 토크에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주행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배기량이 주는 거는 역시 주행에 있어서의 여유로움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락스터는 그런 면에서 오버리터급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 중에 동력 성능에 대한 여유를 언제든지 느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3단까지 낮췄고요. 또 포토 추월 해볼까요? 야, 역시 시프트 다운을 했을 때, 시프트 다운을 하고 스로틀을 열었을 때는 확실히 출력이 나와주니까 적당히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달릴 때에도
출력은 그래도 85마력이 나와주니까 예, 충분히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6단 기어로 크루징 중인 상황입니다. RPM 뭐 4000 정도 유지하고 크루징 중인데요, 이 상태에선 정말 편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스로틀도 뭐 거의 궤도하지 않은 상태고요. 역시 저 RPM 스토크가 나와주고 하니까 이렇게 고단 기어를 이용해서 크루징 할 시에는 상당히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속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달리라 그러면 뭐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유 때가 아니면 굳이 쉴 필요가 없을 것 같을 정도로 편안하게 달릴 수가 있거든요. 예, 춥네요. 춥습니다. 예, 지금 손도 꽤 시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한 글러브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방한 글러브를 끼고 조작감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한겨울에도 레이싱 글러브만 고집하는데 지금 열선 그립을 2단으로 끼고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BMW 바이크는 대부분 이 열선 그립을 순정으로 장비하고 있는데 열선 그립이 있고 없고 차이는 꽤나 크죠. 열선 그립이 없으면 지금 손이 시려가지고 제대로 조작이 안 될 텐데, 열선 그립이 있기 때문에 이 추 겨울에도 예, 따뜻하다고 제가 말은 하진 않을게요. 사실 열선 그립이 있어서 따뜻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덜 추운 거죠. 예, 덜 추워요. 손끝이 시려운 건 그렇지만 열선 그립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도를 크루징할 때는 이렇게 양손에 여유가 조금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열선에 손가락 끝도 조금 비벼주고 이러면은 확실히 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없으면은 이거 가다가 꺼버리잖아요. 갑자기 너무 추워져 버려. 있을 때는 별로 안 따뜻한데 2단 켜도 별로 따뜻한지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이거 꺼버리는 순간 열선 그립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아무튼 BMW는 이런 친절한 장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시승차도 2005년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모델들도 이런 장비들을 기본 탑재해주고 있다는 건 정말 너무 친절하고 고마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이제 오늘이 락스터 시승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차량은 늘 제 주위에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이번에 한 달간 시승을 했거든요. 물론 한 달간 시승을 했지만 겨울이라서 그렇게 많이 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이전부터 자주 타왔던 모델이기도 하고 락스터에 대한 요 느낌을 느끼기에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해가 거의 다 져가거든요. 지금 낮 기온도 영하였는데 지금 정말 너무 추워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복귀를 해야죠. 아직 한참을 달려야 되긴 하지만 예, 락스터는 지금 추운 겨울이라서 하드코어한 라이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하지만 이렇게 경쾌하게 그리고 즐겁게 달리는 요런 라이딩에서 즐거움을 주는 그런 녀석입니다, 락스터는. 하드코어한 라이딩을 즐기려면 사실 슈퍼스포츠 모델을 타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항상 즐거움을 느낀다라면은 정말 시야를 넓게 보면 다양한 바이크들이 많거든요. 이 락스터도 그런 모델 중에 하나죠. 네이키드면서도 스포티한 설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독특한 스타일링 그리고 싱글 사이드 스윙암에 샤프트 드라이브가 탑재되어 있고 전륜 서스펜션은 BMW 자랑하는 텔레레버 시스템, 노즈 다이브가 거의 없고 압도적인 안정감을 자랑하는 텔레레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특이한 모델이죠. 예, 락스터는 R1150R을 베이스로 스탠다드한 모델을 베이스로 스포티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포지션과 외관의 변화뿐 아니라 서스펜션 세팅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는 5.5J 리어 휠을 적용했습니다. 5.5J 휠은 어디서 가져왔냐? 이 시절 가장 스포티했던 박스 엔진인 R1100S에서 가져온 전후 휠을 탑재하고 있죠. 그만큼 휠 질량도 줄였고 스포티한 설정을 보여주는데요. 예, 일단 린 특성이 프론트가 생각보다 상당히 가볍게 들어갑니다. 이 스탠다드한 버전에 비해서 프론트가 꽤나 가볍거든요. 야, 이런 연수 코너에서도 프론트가 생각보다 상당히 가볍게 파고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쾌한 맛을 느끼기에는 지금 추운 겨울이긴 하지만 경쾌한 맛을 느끼기에는
스탠다드 버전에 비해서 훨씬 재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박스 엔진은 언제든지 스로틀을 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부드러운 리스폰스는 박스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이죠. 예, 지금 추운 겨울이라서 사실 이 녀석들이 트랙션 컨트롤이 있거나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추운 겨울이지만 스로틀을 쉽게 열 수 있다는 것은 역시 리스폰스가 상당히 부드러운 이 엔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RPM에서도 적당한 토크를 내어주기 때문에 굳이 고단 기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때문에 스로틀을 더 쉽게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일상 주행이 즐거운 녀석이에요. 락스터는 하드코어하게 서킷을 달리는 모델이 아니고 일상 주행이 이렇게 즐거운 모델이거든요. 지금도 스포티한 주행, 노면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약간 스포티하게 주행하고 한다면은 락스터는 꽤나 즐거운 그런 느낌을 라이더에게 주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들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주행 특성에 대해서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에 따라 다른 부분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2005년식이에요. 2005년식인데 완전 기계식 계기판. 좀 아쉽죠. 이 시절에는 디지털 계기판들이 많이 사용된 연도이기도 한데 완전한 기계식. 저는 아날로그 계기판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쉬운 점은 아날로그 계기판이면서 이 트림미터와 오도미터까지도 기계식을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간은 디지털로 기교를 부려셔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예, 굳이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R1150R 락스터 이 독특한 스타일링,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육질의 모습이기도 하고 기계적인 그 매력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바이크예요. 전체적으로 기계적인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의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출시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지금 보더라도 크게 아쉬움이 없을 만큼 그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일 만큼의 디자인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제동력을 보여주는 서버 어시스트가 탑재된 BMW의 인테그럴 시스템. 인테그럴 시스템이 압도적인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또 텔레레버의 도움 때문이죠. 텔레레버. 이 텔레레버는 노즈 다이브를 줄여주기 때문에 급한 제동 시에도 프론트가 가라앉는 그런 것을 상당히 방지해주고 있거든요. 예, 지금 뒷차가 하나도 없어요. 뒷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한번 80km에서 한번 브레이킹 해볼까요? 80km. 네, 뒷차가 없습니다. 80km에서 전륜 레버만 줄게요. 인테그랄인 걸 감안하고. 예, 완전 서진 않겠습니다. 예, 이 정도의 제동력을 보여줍니다. 인테그랄은 인테그랄 브레이크는 이게 지금 서브 어시스트가 조금 구형 모델들은 서브 어시스트가 강해서 조금 위화감이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서브 어시스트가 작동해주기 시작하면 정말 압도적인 제동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풀브레이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원치 않을 때도 풀브레이킹에 가깝게 제동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신형 모델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죠. 하지만 이 락스터는 1세대 서브 어시스트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레버를 살짝만 움켜쥐어도 찡 하는 소리와 함께 서브 어시스트가 작동을 해서 브레이크 압력을 부스트 시켜주죠. 적응되면 그만이긴 한데 적응되기 전까지 특히 초보분들 유턴하다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의외로. BMW의 R1150R 락스터. 누군가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제 10수년이 지나버린 오래된 연식의 구형 바이크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볼 때는 BMW 모터라드가 80주년을 기념해서 내놓은 그런 스페셜리티한 그런 귀한 바이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달리고 있는 제 느낌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재밌는 바이크예요. 정말 달리는데 재밌는 바이크. 시대를 앞서갔던 디자인이나 아니면 지금의 하이퍼 네이키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포지션.
여러 부분에서 BMW이 상당히 도전적으로 내놓았던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버전과 엔진 출력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긴 하지만, 대신에 기존 모델처럼 언제든지 여유있는 토크를 발휘한다는 것은 분명 주행 중에 큰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RT에 들어간 95마력 엔진을 여기 얹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락스터는 뭐 개인적으로도 소유해보고 싶었던 바이크이기도 하고 실제로 소유할 뻔했던 바이크이기도 하죠. 아쉽게도 뭐 실제 소유는 못해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껏 달려볼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락스터는 결코 뭐 스탠다드한 네이키드 모델처럼 편안한 포지션의 바이크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사실 이 공랭 박스 엔진들이 다루기가 쉽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극저속 토크가 상당히 약하고, 그 다음에 싱글 타입 클러치, 멀티 클러치가 아니고 건식 단판 클러치가 들어가는데, 이 건식 단판 클러치가 사용자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수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엔진이 구조 특성상 엔진 뒷부분에 클러치가 들어가는데,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사실상 엔진과 차를 거의 분해를 해버려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해 주느냐가 바이크의 전체적인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마냥 다루기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루기는 생각보다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모델이에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보았을 때 락스터는 그냥 재밌는 바이크예요. 재밌는 바이크. 조금 다루기 까다롭다, 뭐 관리하기 까다롭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완전 초보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입문용으로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바이크를 타보신 분들이 다루기에는 스로틀 리스폰스도 유순하고, 그리고 무면을 치고 나가는 느낌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바이크를 타셨던 분들이 이런 모델을 타신다면 정말 스포티하고 그리고 정말 즐겁게 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형 박스 엔진들은 사실상 정비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BMW라고 뭐 상상하시는 것만큼 비싼 유지비를 자랑하진 않습니다. ABS 모듈 등 뭐 특별하게 비싼 부속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기타 소모품들은 사실상 저렴하게 유지가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신차 대비해서 중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그런 점에서 락스터는 상당히 매력있는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락스터의 시승기 마무리하려 하고요. 예, 조금 더 다양한 바이크, 그리고 조금 더 비주류의 바이크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온로드존의 파워라이더였습니다.